안녕하세요.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 고쳐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고쳐쓰기 단원도 우리 시험에 포함되는 단원인데, 온라인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내용만 콕콕 집어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들은 친구들은 굉장히 혜택이 있을 거고요. 강의를 제대로 안 듣는 친구들은 시험을 잘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집중해서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배움의 지향점은 학습 목표지요. 학습 목표를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활용해서 글을 고쳐 쓸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다양한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쓰는 방법을 익혀서 한 편의 글을 고쳐 쓸 수 있다. 자,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쳐쓰기의 먼저 고쳐쓰기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쳐쓰기의 목적이 어떠한지, 고쳐쓰기의 일반적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쳐쓰는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실제로 글을 고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 쓰는 데 있어 다양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글 전체 수준에서 글을 고쳐보고요. 그 다음에 문단 수준에서 글을 고쳐보고, 그 다음에 문장 수준에서 글을 고쳐보는 이렇게 수준별로 글을 고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쳐쓰기의 정의와 목적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국어 부분에서 쓰기 분야를 계속 이제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쓰기 부분은요, 어떻게 이제 이어지냐면, 먼저 내가 글을 쓰는 목적과 그리고 글을 쓰는 어떤 주제, 글을 쓰는 독자 등의 글의 상황 요인, 글을 쓰는 상황 요인을 먼저 파악하고 점검을 하고 주제를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감을 모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감을 모아서 글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수집하면 자료를 조직해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이런 글감을 이제 수집하는 활동에서 조직하는 활동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글을 쓰기에 앞서서 개요를 작성하는 것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개요 처음, 중간, 끝, 중간에서도 어떤 식으로 개요를 짰는지 이제 개요를 작성하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글을 써보는 글쓰기 활동도 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고쳐쓰기 단계를 배우는 거예요. 글을 다 쓴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을 고쳐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단계를 다 했다는 가정하에 고쳐쓰기 위해서 어떻게 고쳐쓰는 이제 방법을 익혀야 하는지 이번 단원에서 그걸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고쳐쓰는 정의와 뜻과 목적을 좀 살펴보면요. 고쳐쓴다는 거는요. 한 편의 글을 쓰면서 글을 검토하고 자신의 다시 말해 자신이 글을 쓴 목적이겠죠.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을 고쳐 쓰는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글을 고치는 목적은 나의 의도를 잘 살리기 위한 거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 글은 누군가가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기 같은 경우는 계속 고쳐 쓸 필요는 사실 없어요. 물론 내가 쓴 기록을 잘 남기기 위해서는 고치고 또 고쳐서 완벽한 글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 혼자 읽는 글을 고치는 것보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내 글을 보여줄 때, 누군가가 내 글을 읽게 될 때, 그 읽는 사람이 내 의도에 맞게 잘 이해를 해야겠죠. 그거를 위해 사실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글을 읽는 독자가 그 내 글을 내 의도에 맞게 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고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자, 자동차를 만들어 이제 출시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시범 운행을 해보니까 엔진이 뭔가 힘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엔진을 좀 고쳐야겠다.
그리고 운전대가 잘 말을 안 들어. 운전대를 부드럽게 해야겠다. 바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럼 바퀴를 보완해야겠다. 자, 이렇게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고치는 과정은 결국은 뭐냐면 이 운전을 하게 될 누군가, 그죠? 이 차를 사게 될 누군가가 이 차를 잘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글을 쓸 때 그 글을 나의 의도에 맞게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그 글을 고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글을 고쳐 쓰는 과정을 좀 보면요. 자, 글을 고쳐 쓰는 과정은 쉽게 말해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을 고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예쁘게 화장을 했어요. 자, 이제 밖에 나가려고 이제 예쁘게 곱게 화장을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쁘게 화장을 해서 머리도 만지고 이제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내 머리가 여기가 이렇게 삐쳐 있는 거야.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야겠죠.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렸는데 이제 눈썹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진 거야. 그러면 이 눈썹을 예쁘게 다듬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 얼굴에 화장을 고치는데 처음에 뭘 보냐면 전체적인 얼굴을 봐요.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인 얼굴의 비율을 따져서 뭐 머리의 모양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아니면 입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색감과 모양을 좀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크게 눈 부분, 그 다음에 입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머리의 뭐 작은 부분 이렇게 작게 작게 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쉽게 예를 들어 이제 화장을 예를 들었는데 글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고쳤을 때 어떤 친구들은 글을 고친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맞춤법 정도를 고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장 하위 단계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글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글의 주제나 글을 쓴 목적,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독자, 이런 내가 처음에 글을 쓰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가장 중요한 상황 요인이 있잖아요. 이 상황 요인에 맞게 글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 수준에서 먼저 파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단이라고 하죠. 들여쓰게 된 이 문단이 역시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문단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단어나 맞춤법, 뭐 예를 들면 문장 이렇게 부분적으로 고칠 게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잘 고쳐 쓰는 사람들은 글 전체 수준에서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문단 수준, 문장 수준 이렇게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서로 글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서 글 전체 수준에서는 무엇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문단 수준과 문장 수준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는 정말로 이제 높은 수준의 고쳐쓰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글을 많이 고쳐본 사람,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이제 잘 고치는데요.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요.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글을 쓴 목적,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 이 글을 읽게 될 독자, 이것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어긋난 게 있으면 크게 가지를 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 읽어요. 훑어 읽는다는 건 빠르게 전체적으로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합니다. 글을 쓴 목적, 의도를 먼저 확인하면서 고칠 내용을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 글에다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내가 깜빡 졸았나 봐. 휴대전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공중 도덕, 뭐 찾기를 건너는 그런 운전자의 뭐 운전 습관, 뭐 이런 휴대전화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빼줘야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그게 있으면 빼면 되고 전체적으로 내 목적을 살리기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목적을 중심으로 먼저 글을 파악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제목도 중요한데요. 이 제목도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주는 건데요. 우리가 제목은 그냥 재미로 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고 상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삼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글의 주제와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인지 파악을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우리 명태의 귀환이라는 우리 매체 글 봤었죠? 매체와 관련한 글 봤었죠? 거기 보면 명태가 다시 이제 명태가 사라졌는데 명태를 다시 찾으려고 하고 실제로 명태를 양식하는 과정에 성공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포괄하는 상징적인 제목으로 명태의 귀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목이 전체 전체를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인지 그러면 잘 지었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고 뭔가 좀 어색한데? 라고 하면 제목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주는 것도 역시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글의 구성 단계에 맞는 내용이 적절히 들어가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단계라고 하면 처음, 중간, 끝. 자, 처음에 들어갈 내용, 중간에 들어갈 내용, 끝에 들어갈 내용이 적절히 잘 들어갔는지 파악해 주는 거야. 그러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겠죠? 자, 글의 처음 부분에는 먼저 화제를 제시해 주죠. 그래, 화제를 좀 제시해 주어서 이제 동기 유발과 화제를 제시해 주는 부분이고 중간 부분에는 이제 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들어가겠죠. 자, 끝부분에는 이 중간에 있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글을 보면 처음은 되게 잘 썼고 중간을 잘 썼는데 끝이 없는 글이 있어요. 끝으로 뭔가 매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글이 있다면 끝에 문단을 넣어줘야 되고요. 또 어떤 글을 보면 처음 부분과 중간 부분이 너무 길게 처음으로 잡혀있는 글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독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처음 부분에 들어갈 내용인데 중간 부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을 처음에 너무 깊이 잡아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처음과 중간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독서록을 선생님이 검토할 때는 이렇게 문단을 잘 나누었는지 안 나누었는지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혹시 겁먹을까봐 다시 얘기를 해주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구성 단계에 맞춰서 잘 쓰여져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쓰기예요.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지금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자, 이것도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네 번째는 또 뭘 추가하냐면 독자를 고려해야 돼요. 독자의 수준과 독자의 흥미를 고려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쓴 글이 중학생들이 읽는 글인데 너무 대학생 위주의 글을 썼다. 대학생과 관련된 예를 넣었다 하면 중학생들에게 관심을 끌기 힘들겠죠. 아니면 내가 쓴 글이 초등학생이 이제 읽으면 좋은 글인데 중고등학생에게 포인트를 맞추면 역시 독자의 흥미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독자도 고려해 주는 것도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거시적인, 가장 커다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는 거예요. 자,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는 이 문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글은,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문단이라는 거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진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문단 내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있겠죠. 뭐 많게는 뭐 8, 9, 10문장까지 있겠고 적게는 3, 4문장까지 있겠죠. 어쨌든 문장들이 이어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진 덩어리, 이것을 문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단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의 문단은 반드시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차가운 것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한다. 차가운 것은 몸에 안 좋다. 라고 내가 생각을 말했어요. 자, 왜냐하면 차가운 것은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런데 따뜻한 것보다 차가운 게 맛있다. 뭐 이런 내용을 쓰면 여기 나와 있는 중심 생각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의 문단에는 반드시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문단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게 볼 때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의 문단에 정말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있는지 이걸 파악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래서 만약에 중심 생각과 관련이 없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삭제해야 돼요. 아까운데 이거 진짜 문장 괜찮은데 정말 멋진 표현인데 하고 아까워서 삭제 안 하면 좋은 글이 될 수 없어요.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는데 너무 부족해. 그 중심 생각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너무 없어. 그러면 적절한 자료를 추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명태의 귀환에서 국민생선 명태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있고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 문단이 너무 부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사라졌는지 뭐 수온 때문인지 아니면 남획 때문인지 이런 등등의 이유를 넣어서 예를 좀 풍성하게 들어주면 그 문단이 좀 더 통일성 있고 완전한 문단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자료를 추가해 주는 것. 자, 세 번째로 문단 내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는데 이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내용의 흐름을 타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라면 머리가 단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문장을 썼어요. 왜냐하면 학생의 본질은 하면서 내용을 쭉 썼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을 넣고 이 머리가 단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넣으면 이 문단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바른지 이것들을 파악해 주는 것도 역시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방법입니다. 이거 이제 예시를 통해 선생님이 꼼꼼히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가장 하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쉬운 단계의 고쳐쓰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장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 선생님이 밥을 먹는다. 자,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보다 선생님께서 식사를 또는 진지를 드신다라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한 문장이 되겠죠. 높임 표현이 쓰는 것이. 아니면 나는 어제 밥을 먹을 것이다. 어제라는 거는 과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제 밥을 먹었었다 라고 해야겠죠. 또는 나는 도무지 안다. 도무지라는 거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말과 어울리는 부사어거든요. 도무지 안다라는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 안에 주어 서술어 또는 목적어 서술어 또는 부사어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어색한 문장을 찾으면 되는 거죠. 어색한 문장을 고쳐주는 거. 또는 지나치게 생략해서 이게 말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줘야 되고 뜻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거나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찾아주는 것. 표기나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것.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잘못된 표현들을 찾아주는 건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커다란 글 전체, 그 다음에 글 안에서의 문단, 그 다음에 단어나 문장 수준 요 순서로 고쳐쓰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쳐쓰기의 일반적인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쳐쓰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차를 아까 예를 들었는데 차를 고칠 때 우리가 연장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 전자기기 연장 도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쓸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그 방법들이 뭐냐면 첨가하고 삭제하고 대치하고 재구성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이라는 거야. 글의 중심 생각을,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드러내기에 좀 부족하다 하면 적절한 예를 첨가하면 되고, 중심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문장이 있다 하면 삭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문장을 넣으면 좋겠다 하면 대치를 하면 돼. 바꿔주면 되고, 앞뒤의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죠. 재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쳐쓰기의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고쳐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효과인데요. 이거는 쉽게 그냥 고쳐쓰기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 글을 처음 쓸 때는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떠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유명한 시인 우리 김소월 시인 알죠? 김소월 시인이 진달래꽃을 쓸 때 진달래꽃을 무려 30번 이상 고쳐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명작이 나온 거야. 진달래꽃이라는 명작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진달래꽃을 이렇게 안 썼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훨씬 멋진 표현이 나오고 멋진 상상력이 동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처음 쓸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고쳐 쓰는 과정에 분명히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글을 짜임새 있게 정돈하고 문단을 통일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더 부각하고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장과 문단과 글이 다듬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쓸 수 있고 적절한 표현으로 교체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문장 없이 잘못된 문장이나 단어 없이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궁극적으로는 고쳐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고쳐쓰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글쓴이의 의도에 맞는 글을 쓰고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네 가지의 효과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내용 천천히 복습하시고 뒤에 나오는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고쳐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글 전체 수준, 그 다음에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고쳐볼 건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줄 거예요. 자, 힌트를 먼저 주면 글 전체 수준을 고칠 때에는 글의 목적에 어긋난 것이 있는지 주제에 어긋난 것이 있는지 이제 목적과 주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이거를 쓰게 된 내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 생각 거기에 어긋나는 글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있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면 됩니다. 자, 독자층은 우리가 여기 중학생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자, 중학생 독자가 읽기에 조금 내용이 별로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 좀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은 내용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글의 구성 단계를 따졌을 때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에 들어갈 내용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동기를 유발하고 화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 요약하는 처음, 중간, 끝의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고치면 힘드니까 밑줄만 한번 쳐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고쳐쓰기 직전에 한번 표시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자,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는 지금 여기 보면 문단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문단이 크게 세 문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단 내에서 중심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심 생각이 있으면 그 중심 생각과 어긋난 게 있어요. 분명히 이 중심 생각이 뒷받침하기에 어긋난 부분, 즉 하나의 중심 생각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부분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내에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문장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예를 들면 접속사가 잘못 쓰였거나 아니면 접속사는 아니지만 문장과 문장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역시 그 부분에도 밑줄을 쳐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는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문장 자체가 좀 어색한 문장이 어색한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이 잘못 쓰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기가 좀 잘못된 것 등등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적으로 어색한 보이는 거를 역시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고쳐쓰기가 되고 있는지 예시를 한번 쭉 보여준 후에 교과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에 들으면 되겠습니다.